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이썬 문법, 기본적인 문법들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로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함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 구조를 사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꼭 복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흐름 제어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그 흐름 제어, 프로그램의 흐름 제어를 할 때는 if문을 사용하게 되죠. 자, if, else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파이썬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자, 아래 코드를 보시면 자, if문 똑같이 if라고 쓰시고 여기 조건이 들어가고 이 조건이 만족될 때 처리되는 것은 이 콜론 다음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들여쓰기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else if 같은 경우에는 else에서 se를 빼고요. elif 이렇게 쓰고요. 조건이 들어가고 조건이 만족됐을 때 처리되는 부분은 이렇게 들여쓰기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lse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흐름 제어를, 프로그램의 흐름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자, 가끔씩은 이제 if then else라고 해서 한 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if문이 여기 있죠. 이거 먼저 보시면 만약에 x라는 게 2로 나눴을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즉 짝수라는 얘기죠. 짝수면 앞에 있는 even이 이 parity에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odd 그 홀수가 여기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되면 앞에 거가 입력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뒤에 게 입력이 되는 형태로 한 줄로 이렇게 if then else를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x가 4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출력이 2분이 나오겠죠. 만약에 이게 홀수 3이었다 라고 하면 odd 즉 홀수가 출력이 될 겁니다. 확대해서 볼게요. 자, 다음으로 반복문이 있습니다. 흐름 제어를 할 때 조건문 if, else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반복문을 쓸 때는 이제 while문, for문 이렇게 우리가 흔히 다른 랭귀지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while문도 있고 for문도 있는데 주로 for문하고 in 오퍼레이션을 같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처럼 whil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x를 0 넣고 x가 0보다 작은 동안에 요 콜론 다음에 요 문장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브레이크 되게 되면 while문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근데 아래쪽에 있는 형태로 많이 쓰게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죠. range 10이라고 하면 0부터 9까지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거기서 데이터를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 x라는 변수에다가 넣게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x에 0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데이터 1이 x에 다시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2가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for문이랑 in이라는 오퍼레이션을 같이 써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복잡한 논리 체계가 필요하게 되면 continue나 break 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for인을 또 쓰게 된다면 자, x 값을 읽어서 만약에 x가 3보다 같으면 continue 곧장 next iteration으로 가는 거죠. x가 0이라고 하면 이 조건 안 맞으니까 패스하고 조건 안 맞으면 패스하고 그냥 찍고요. 1, 2도 마찬가지로 그냥 찍겠죠. 3이 되면 3과 같게 되면 1로 프린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continue에 의해서 이쪽으로 바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4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4가 찍힐 거고 다음에 5가 됐을 때는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한 결과를 보면 0, 1, 2, 4가 출력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ontinue 문과 break 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으로 불리언이죠. 참이냐 거짓이냐를 나타내는 불리언이 있는데요. 불리언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이때 이제 첫 글자 true와 false의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써주는 게 규칙이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1이 2보다 작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참이죠. 그럼 true가 여기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true와 false가 같으냐 다르죠. 그죠? 다르기 때문에 false가 여기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true, false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불리언 true, false 나타내는 거 봤고요. 자, 다른 언어는 null 같은 걸 많이 쓰는데 파이썬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none이라고 씁니다. N-O-N-E, none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자, x에다가 none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x가 none이랑 같으냐 물어보니까 이게 true가 될 거고, is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x가 none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true죠. 자, 여기 is라는 표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x가 이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표현도 있고요. 다음으로 아래에 나와 있는 false, none, 또 비어있는 리스트, 비어있는 딕셔너리, 아니면 비어있는 따옴표, 이중 인용부호, 그다음에 set, 비어있는 set, 집합, 0, 0.0 이런 거 모두 거짓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all 함수랑 n이라는 함수도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all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 모두 참이면 참을 반환하는 거고요. n이는 이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참이 하나라도 있으면 참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리스트 안에 true 1 그리고 여기 딕셔너리 3이라고 들어가 있죠. set에 들어가 있죠. 여기 다 참이고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거짓이 될 거고요. 여기는 하나만 참이면 되니까 참이 나올 거고, 이것도 참이고요. 거짓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 리스트 안에 거짓인 항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참이고요. n이로 보면 false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문법이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된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이제 리스트 데이터 구조를 사용한다고 하면 리스트를 자동으로 정렬해주는 sort라는 메소드, sor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 sort라는 함수는 그 리스트 자체의 순서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에, 원래 가지고 있는 리스트의 데이터를 바꾸고 싶지 않다면 sorted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새롭게 정렬된 리스트를 생성하면 됩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소스 코드를 보시면 x라는 리스트가 있는 거죠. 데이터가 4, 1, 2, 3이 있고요. 얘를 이제 sorted라는 함수를 써서 입력으로 이제 x 원래 있던 리스트를 집어넣고 sorted 함수를 돌리게 되면 소팅이 된 새로운 리스트 y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근데 x 자체를 이 리스트를 소팅하고 싶으면 x에다가 점 찍고 그다음에 sorted라는 메소드로 호출해주면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요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얘는 항상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숫자가 작은 것부터 큰 방향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근데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때는 이제 reverse라는 옵션에다가 true라고 해주면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sorted 함수를 쓰는데 여기에 리스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키에는 옵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옵션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ABS는 이제 절대값을 뽑아내는 옵션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4, 1, -2, 3이 있는데 얘를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4, 3, 2, 1이 되죠. 예. 그런 옵션을 주고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는 -4, 3, -2,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아래 것도 보시면 이제 워드 카운트라고 해서 이전에 만들어 둔 거죠. 얘 이제 키 옵션으로 람다 함수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겁니다. 자, 람다 함수를 보시면 워드와 카운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으로 카운트를 내보내는 함수죠.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는 거죠. 워드 카운트 이전에 보시면 얘 아이템스라고 하게 되면 이 워드 카운트가 딕셔너리였죠. 딕셔너리 아이템스라고 하면 키와 그리고 해당하는 값, 여기서 이제 빈도수인데 빈도수가 나오게 되죠. 걔를 옵션을 보니까 워드, 즉 키랑 빈도수, 데이터 값, 그래서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2, 1, 1, 1 이렇게 여기 가장 많이 나온 거니까요. 이게 여기 있는 워드에 해당하는 거고 카운트가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키라는 옵션, 리버스라는 옵션을 줘서 정렬을 마음대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 내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것은 자, 포문을 내포하는 리스트 내포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편리하고 직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리스트 안에 포문을 포함하는 리스트 내포, 리스트 안에 포문을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자, 요거를 기존의 리스트에서 뭐 특정한 걸 선택하거나 변화시킨,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킨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리스트에 저장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경우에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이 바깥쪽 보시면 얘가 이 자체가 리스트죠. 이 자체가 리스트가 됩니다. 리스트 안에 포문을 써가지고 이 포문을 이용해서 또 때로는 여기 조건식이 들어가죠. if 문은 조건식이 들어가죠. 이 조건에 만든 것들만 가지고 출력된 값으로 리스트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입력 시퀀스에 대해서 입력 시퀀스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 요소에 대해서 이런 조건식이 있다면 조건이 맞을 때만 출력을 내보내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요. 리스트 내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고 뭐 딕셔너리 내포, 집합 내포 등도 가능합니다. 밑에 한 예를 보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리스트고 리스트 안에 포문을 가지고 리스트 내포라는 것을 쓰게 되죠. 리스트 컴프레hension 표현을 쓴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해야 되죠. range 5라고 그러면 0부터 4까지 리스트가 있는 거고요. 거기 데이터를 하나씩, 0부터 하나씩 끄집어내죠. 일단 끄집어냅니다. 제일 처음엔 0이겠죠. 0을 가지고 이 조건을 봅니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출력을 내보내라는 거죠. 처음에 데이터가 0이니까 예, 이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0이 저장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1이 x에 입력이 되겠죠.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출력을 내보내지 않고요. 그 다음에 2가 되겠죠. 2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다시 출력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0, 2, 4라는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과를 출력하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아래의 리스트 내포도 보면 얘가 리스트고, 리스트 안에 폼을 써서 내포시킨 거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레인지가 5니까 0부터 5 빼기 1, 4까지 데이터로 이루어진 0, 1, 2, 3, 4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 데이터를 하나 끄집어냅니다. 0부터 끄집어내겠죠. 그걸 x에 넣고 x의 제곱을 하는 거죠. x 곱하기 x니까. 그러면 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이 x에 들어갈 거고, 제곱을 하면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는 2가 될 거고,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각 숫자의 제곱이 된 것들이 출력으로 들어가서 이런 리스트들이 새롭게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코딩하지 않고 폼을 써서 우리가 해도 됩니다. 다른 폼 형태로 써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좀 더 이해하기 편리하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파이썬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아까 만든 요 even 넘버, 요 리스트가 있죠. 리스트에서 다시 데이터를 끄집어냅니다. 하나씩. 0, 2, 4죠. x 처음엔 0이겠죠. 0의 제곱,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는 2겠죠. 2의 제곱, 4의 제곱, 그래서 출력은 0, 4, 16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 내포 또는 딕셔너리에 쓴다면 딕셔너리 내포, 집합 내포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코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좀 전에 설명드린 자, 이게 지금 이제 딕셔너리 내포가 되겠죠. 이런 그 괄호 안에 포문을 써가지고 자, 딕셔너리 만드는 거죠. 아래 거 차이가 요거죠. 키를 이렇게 써주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0, 1, 2, 3, 4라는 데이터가 있고 x에다가 그 데이터를 집어넣고 제일 처음 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0이 키값으로도 들어가고 0의 제곱이 이제 밸류 값, 데이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는 1이 될 거고, 키값이 1이 되고, 다음에 1의 제곱이니까 다시 여기 1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되면 이게 딕셔너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함수 같은 집합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똑같이 이렇게 쓰는데 차이가 뭐예요? 여기에 키라는 게 없는 거죠. 그죠? 요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리스트 내포가 여기에 리스트니까 하나씩 끄집어내면 처음에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1이면 1의 제곱 출력이 들어가고, 다음에 마이너스 1인데 x가 이제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될 겁니다. 근데 데이터가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으니까 이 집합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동일한 데이터는 허용하지 않는, 중복되는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하나, 1만 딱 출력이 되는 거죠. 출력 값은 딱 하나, 1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컨트롤 엔터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통 리스트에서 불필요한 값들은 밑줄 표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언패킹 할 때 데이터를 풀어서 쓸 때 언패킹 할 때도 언더바를 썼었는데 필요가 없는 것들은 이렇게 그냥 언더바 표시를 합니다. 아까 그 이번 넘버 024라는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데이터를 읽어 드리는데 그거 자체를 그냥 안 쓸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죠. 0, 2, 4 그냥 안 쓸고 그냥 반복만 시키는 거죠. 그래서 0만 3개가 쪼로록 찍히게 됩니다. 자, 좀 더 확대를 해서 자,
리스트 내포에서 이제 포문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일 때 뒤에 나오는 포문은 앞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리스트 내포죠. 리스트 안에 포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깥쪽 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안쪽 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똑같이 레인지 10이니까 0부터 9까지 데이터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있는 거고 처음에 0이 X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포문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게 똑같이 0부터 9까지 있는 데이터에서 하나씩 끄집어낼 거예요. X는 지금 0으로 되어 있고 Y는 0부터 9까지 포문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과 이렇게 튜플로 된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00, 01, 02에서 09까지 나오고 다음 X가 1이 될 거고요. 그죠? X가 1인 상황에서 다시 이 안쪽 포문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Y가 0부터 9까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1, 0, 1, 1, 1에서 9까지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찍어보면 결과를 돌려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폼은 여러 개 돌아가서 돌릴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뭐 또 다른 형태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X값이 여기에 들어가서 레인지가 달라지는 거죠. 레인지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어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 내포 안에 포문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조금 어려운 주제인데 생선자와 반복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파이썬은 리스트 내의 객체나 파일의 각 행 같은 순차적인 자료를 순회하면서 순회하는 일관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때 반복자 프로토콜, 이터레이트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보조자료로 수업 시간에 또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생성자와 반복자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스킵하고요. 다음 주제로 이제 난수 발생이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다 보면은 이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할 때가 있습니다. 난수 발생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을 때는 특정한 분포를 갖는 데이터를 우리가 임의로 생성을 해서 그거 가지고 실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랜덤 모듈이라는 거고요. 이미 라이브러리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포트 시켜서 그냥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아래 예를 보면 랜덤이라는 모듈을 가지고 올 거고요. 거기에 그 모듈 안에는 랜덤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죠? 좀 전에 배웠던 리스트 내포죠. 리스트 안에 포문이 있으니까. 자, 레인지가 4니까 이 함수가 뭐죠? 0부터 3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될 거고요. 그걸 하나씩 가지고 오는데 그 자체 데이터를 쓰진 않을 거예요. 그냥 0, 1, 2, 3에 대해서 반복만 하는 거죠. 4번 반복을 하면서 이 랜덤 메소드, 랜덤 함수를 통해서 난수를 발생시킬 겁니다. 근데 이 랜덤이라는 함수는 0과 1 사이의 난수를 발생시키는 거고 발생 확률은 유니폼하게,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0과 1 사이의 난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발생된 거죠. 이런 리스트가 새롭게 만들어지고요. 자, 실행시킬 때마다 이 값이 변하죠. 변하게 됩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여러 번 해보면 값이 실행시킬 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동일한 난수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랜덤 밑에 보면 시드라는 게 있습니다. 시드를 고정시키면 동일한 난수가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랜덤이라고 보고 시드라는 메소드에 이제 시드 값을 10으로 그냥 설정을 한 겁니다. 임의의 숫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하고 랜덤이라는 것을 실행시켜서 나온 값하고 시드를 똑같이 해서 다시 실행시킬 때 값하고 비교를 해보죠. 자, 둘 다 똑같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시드가 바뀐다면 다른 값이 나오겠죠. 다른 값이 나올 겁니다. 그죠? 똑같이 항상 똑같은 수가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10 이렇게 또는 뭐 여기를 똑같이 1 이렇게 하면 동일한 난수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잠시만요. 1개 또는 2개는 랜드 레인지 메소드를 사용하면 레인지에 해당하는 구간 안에서 난수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랜드 레인지가 인자를 아규먼트를 하나 또는 2개를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랜드 레인지 10이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0부터 9까지 요 사이에서 숫자를 랜덤하게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랜드 레인지 3에서 6이다. 3부터 6까지다. 그러면 3에서 6 빼기 1. 아까도 10이면 10 빼기 1까지죠. 0부터 10 빼기 1까지. 3이면 얘가 시작이고 3부터 6 빼기 1까지. 그 3, 4, 5 중에서 숫자를 랜덤하게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행시킬 때마다 지금 위에 거는 0부터 9까지 수 중에서 8이 나온 거고 얘는 3, 4, 5 중에서 5가 나온 거죠. 다음번에 실행을 시키면 이제 또 다른 수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레인지를 설정해서 숫자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랜덤 모듈에는 또 여러 가지 함수가 있어요. 셔플이라는 함수도 있고요. 초이스라는 함수도 있고 샘플이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먼저 셔플이라는 함수는 리스트의 항목을 임의의 순서로 재정렬해 주고요. 초이스 함수는 임의 항목을 리스트에서 임의 항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샘플 함수는 리스트에서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임의의 표본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복을 허용하고 싶다면 초이스 함수를 여러 번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레인지 10이라고 했으니까 0부터 9까지 데이터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죠? 얘를 셔플, 섞는다는 거죠. 랜덤하게 섞어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보시면 자, 0부터 9까지 순서가 바뀌었죠. 랜덤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실행시킬 때마다 순서가 막 바뀌게 되죠. 예,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랜덤 초이스 함수는 이 리스트에 지금 3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세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랜덤하게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찰리가 선택됐는데 다음에 실행될 때는 뭐 밥이 선택되고 이런 식으로 초이스, 선택이 랜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랜덤 샘플은 뭐 여러분 그 로또라는 거 있죠. 이거 로또 머신하고 똑같은 건데요. 지금 이거 45라고 되어 있으니까 0부터 어디까지겠어요? 44까지의 데이터죠. 데이터를 이제 끄집어 내는 거고요. 그걸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리스트에서 6개의 숫자를 임의의 숫자를 샘플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럼 0부터 44에 있는 숫자 중에서 6개의 숫자를 끄집어내는 거죠. 자, 이걸 응용하면 여러분들 로또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똑같은 로또 번호 선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중복을 허용하는 걸 하려면 여기처럼 랜덤 초이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보면 리스트 네포로 작성된 거죠. 리스트를 새롭게 만드는데 포문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레인지 4라고 하면 0부터 3까지 데이터가 있는 거고, 이 데이터 자체를 사용 안 하니까 반복만 한 거죠. 0, 1, 2, 3 이렇게 4번 동안 반복을 하는데, 자, 랜덤 초이스 레인지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 초이스를 할 겁니다. 초이스를 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결과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겹치는 수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겹치는 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중복을 허용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랜덤 모듈에는 유용한 함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정규 표현식을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나왔었는데요. 이 R이라는 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규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문자열을 다룰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사용하려면 아까 랜덤처럼 이 모듈 R이라는 정규 표현식에 대한 모듈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아까 all이라는 메소드 썼었죠. 그죠? all이라는 이 함수는 이 안에 있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게 모두가 참이면 참을 출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R이라는 모듈을 가져서 거기에 있는 match라는 메소드를 사용한 거예요. 자, 이 A라는 게 CAT라는 그 캣이라는 A랑 캣이라는 거랑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게 A로 시작하는지 보고 매칭이 되는지, 첫 번째 글자죠. 시작하는 글자가 매칭이 되는지 보는 거죠. 매칭이 안 되니까 거짓이 됐을 텐데 not을 붙였기 때문에 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R이 모듈에 있는 search라는 함수를 쓰면 이 CAT에 A라는 문자가 있는지 찾는 겁니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참이 될 거고요. 다음에 이 dog이라는 거에 C가 들어가 있는지 찾는 겁니다. 거짓이죠. 없으니까. 근데 not이 붙으니까 참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split, 나눈다는 거죠. 이게 CRARBS라는 게 있는데, 얘가 A, B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split,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남는 게 CRS가 되겠죠. 예, 요걸로 리스트가 출력이 되는데, 그거의 길이를 구한 거니까 3이 되겠죠. 참이고요. 다음에 substitution, 그러니까 대체한다는 거죠. 대체를 하는 건데, 보시면 요런 숫자가 나오면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나오면 걔를 이걸로 대체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대상은 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가 R-D-가 될 거죠. 그래서 이거랑 똑같으니까 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정규 표현식에는 이런 메소드들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